90번 문제입니다. 90번부터는 우리가 투자 분석에 관련된 각종 비율의 문제들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입니다. 실제 시험에 나오면은 이런 문제는 풀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풀어봄으로 인해서 쉽고 그 다음에 단순한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말로 나온 문제를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 하더라도 차근차근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90번에서는요 순소득 승수,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 세후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순소득 승수, 그러면 승수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는 거죠. 밑에가 순소득, 말하자면 순영업소득이고 위에는 뭐갑니까? 총투자액이죠. 예.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은 위에가 영업경비에다가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고 밑에는 유효조소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후현금 흐름 승수는 앞에 있는 말이 밑으로 가니까 밑에가 세후가 되고 위에는 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 개의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찾아야 되겠는데 여기서 주어진 값은 총 투자액이 15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분은 4억입니다. 총 투자액이 15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효 총소득 승수를 6으로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효조소득을 구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유효조소득은 어떻게 구하느냐? 승수가 6이니까 그러면 유효조소득이 유효가 밑으로 가고 위에가 총인데 이게 6이기 때문에 이게 15억을 나누기 6으로 하면은 이게 유효조소득이 나오고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은 2.5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조소득은 2.5억이다. 2억 5천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순을 구해야 되는데 순은 유효조소득 빼기 영업경비잖아요. 그런데 영업경비 비율을 40%라고 했기 때문에 유효조소득에다가 얼마를 합니까? 2.5에다가 곱하기 0.6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영업소득은 1.5억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경비가 얼마가 되는 거니? 1억이 되는 거죠. 경비는 1억이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1.5억이고요. 그 다음에 세전은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는 거니까 순이 아까 1.5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이 여기 얼마를 6천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세전은 얼마가 됩니까? 9천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후는 여기서 세금을 빼는 거니까 세금이 1000이라고 했기 때문에 8천이다. 이렇게 숫자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숫자에서 1번에 뭐라고 했냐면 순소득 승수 그랬어요. 그러면 순소득, 그러면 순이 밑으로 간다 이 말이죠. 순이 얼마입니까? 아까 1.5억이라고 했어요. 순이. 그리고 위에가 총투자액인데 총투자액은 15라고 줬잖아요. 15억이다. 그러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1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2번에 채무불이행률 이렇게 줬는데 채무불이행률은 위에가 영업경비에다가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영업경비가 얼마냐 라고 하면 영업경비 아까 1억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니까 위에다가 1억 더하기 6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해요? 유효조소득이죠. 유효조소득은 아까 얼마라고 주었어요? 유효조소득은 2.5억이라고 줬죠. 그래서 2.5억 이렇게 계산하면은 0.64가 나옵니다.
0.64는 64%예요. 예. 3번 새우 현금 흐름 승수 그러면 이제 밑에가 새우니까 새우가 8천이죠. 예, 8천이고 그 다음에 지분이 얼마라고 했다? 내 돈이 투자한 돈이 4억이니까 여기다가 4억이니까 하면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서 90번 문제는 이렇게 순서로 하게 되면 되고 뒤에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차근차근하게 공부할 때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건 포기하고 가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90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91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담보 대출액이 1억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500만 원이고 부동산의 가치가 2억이다. 차입자의 연소득은 1250만 원이고 가능 총소득이 얼마냐면은 2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2천만 원이면은 이제 가능이 이제 2천이면은 유효는 얼마냐? 그러면은 유효는 가능해서 경비가 25%니까 그래서 이제 유효를 구해야 되겠는데 25%는 어떻게 합니까? 0.75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유효는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수는 얼마냐라고 하면은 수는 이제 1,500에서 뭘 빼야 됩니까? 경비를 빼야 되는데 경비가 가능 총소득의 50%래요. 가능 총소득이 2천만 원이니까 경비가 1,000만 원이 되고 유효에서 1,000을 빼면은 순이 500이 되는 겁니다. 예, 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면은 담보 인정 비율은 뭡니까? 위에가 이제 대출액이라고 대출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고 그 다음에 밑에가 가격이니까 2억이어서 여기는 0.5가 되는 거죠. 예. 2번 부채 감당률 그러면은요 위에가 순이에요. 순은 얼마입니까? 순이 500이라고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이 우리가 여기 얼마라고 줬는 거니 500이라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면 위에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500이 500씩 갚기로 했죠. 그런데 밑에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을 중심으로 주거용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비율이 DTI인데 소득이 얼마라고 줬는 거니 1250을 주었어요. 그래서 1250에서 말하자면은 500을 계산하면은 0.4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은 얼마냐? 그러면 채무 불이행률은 위에가 이제 영업경비하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영업경비 얼마라고 했어요? 1000이라고 줬죠. 영업경비 1000. 예. 50%라고 했기 때문에 1000이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500이라고 가필돈이라고 줬어요. 그런데 유효 총소득이 얼마예요? 1500이라고 줬거든요. 그러면은 1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은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영업경비 비율은 이제 얼마냐 그러면은 말하자면 유효 총소득으로 따지자고 그랬어요. 유효 총소득이 얼마입니까? 밑에가 영업경비 비율은요 1500이죠. 1500이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를 1000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분의 2가 되니까 0.666 이렇게 나가죠. 666, 0.67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1번은 정답이 5번인데 여기서 이게 전체를 풀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1번부터 4번에 해당되는 담보 인정 비율 그럼 위에가 대출액 밑에가 가격 부채 감당률 그러면 위에가 순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 부채 상환 비율 DTI 그러면 위에가 부채 서비스액 밑에가 소득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 그러면 위에가 영업경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 밑에가 유효조소득 그래서 이 네 개의 개념은 이거는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말로 나온 문제로서 반드시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중요한 지문입니다. 100% 나온다 하시면 돼요.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 복잡하지만 그러나 말로 나올 때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91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92번입니다. 5억을 투자를 했대요. 그리고 순이 8천이 돼요. 저당 지불액이 4천만 원이 돼요. 이 저당 지불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억짜리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전이 얼마가 될까요? 4천이 되겠죠? 왜냐면은 8천에서 4천을 빼면은 세전이 되니까 8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비율을 봅니다. 종합환원율 그러면은요, 항상 종합환원율 그러면 위에가 순이요, 위에가 순, 밑에가 총투자액이에요. 총투자액은 부동산의 가격이 곧 총투자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가 순이니까 순이 얼마라고 했어요? 8천이라고 줬잖아요. 예. 그리고 뭡니까? 가격이니까 밑에가 8억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10이죠. 예, 10%. 0.1이니까 10%.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 비율 그러면 이제 저당 그러면 위에가 대출액을 말하죠. 대출액 얼마 빌렸습니까? 현금으로 5억이니까 빌린 돈이 3억이죠. 예, 빌린 3억이죠. 그 다음에 가격은 8억이라고 줬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37.5% 0.375니까 37.5%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수기간, 이게 이제 저당 비율이고, 회수기간은요 투자한 돈이 얼마라고 했어요? 8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년에 얼마씩 번다고요? 8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년에 이제 회수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풀 때 1번과 3번은 역수관계 아닙니까? 종합환원율이 10%면은 회수기간은 10년이 10분의 1이 10%니까. 그러면 1번과 3번이 맞다는 거고, 그러면 정답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3번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예. 지분환원율 그러면은 지분환원율을 지분배당률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뭐냐면 세전으로 지분환원율을 구합니다. 그럼 아까 세전이 얼마라고 했죠?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4천입니까? 순이 8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갚은 돈이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니까 세전이 4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전으로 나오면 밑에가 지분 투자액이거든요. 밑에가 5억이죠. 예. 5억을 가지고 내가 현금으로 5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누면은 0.08이 나오고 8%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요. 위에가 순이죠. 순이 얼마입니까? 예, 8천이라고 주었잖아요. 예. 그 다음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 아닙니까? 부채 서비스액 얼마요? 4천이라고 줬죠? 그러면 2죠. 감당률은 2다. 해가지고 92번의 정답은 4번인데 아마 92번 정도 문제는 한번 연습을 해서 한번 풀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92번은 꼭 한번 도전하는 문제로 접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92번의 정답은 4번이고 종합환원율과 그 다음에 자본회수기간은 무슨 관계? 역수. 자본회수기간을 순소득 승수라고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분환원율을 지분배당률이라고도 하고요. 위에는 세전이고요. 밑에는 뭐라고 합니까? 지분투자액이고요. 지분환원율을 뭐라고도 한다? 지분배당률이라고 하고, 배당이라는 것은 세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기억을 합니다. 부채 감당률은 위에가 순이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고 무조건 1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저당 비율은 대부 비율이라고도 하고 대출 비율인데 위에가 대출액이고 밑에 가격이죠. 그러면 이런 지문들은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92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다음 1년간 현금 흐름 과정에서 계산한 비율이 맞는 것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위가 1,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주어진 수치에서 부동산 가치는요 1,000원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동그라미 3개를 붙여야 되고
말로 표현하면 10억이 되는데 이 10억이라는 돈은 이게 훨씬 더 숫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동그라미를 다 빼버리고 부동산 가치를 1000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가자고요. 그런데 잠재 총소득이 100이래요. 그리고 100인데 유효가 95래요. 그러면 공실이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공실이 5가 되어야 유효가 얼마가 되니 9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순이 57이래요. 순이 57이면은요 경비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 95에서 57을 빼면은 38이 나와요. 그래서 38을 경비로 보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뭐라고 했는 거니 세전이 17이래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냐라고 말하면은요 부채 서비스액은 57에서 17을 빼면은 40이 나와요. 예. 그러면 세전이 17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치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비율을 보면은요. 자, 1번에 저당 환원율 그러면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 1년 동안에 번 돈이에요. 그래서 저당 환원율 그러면 은행이 1년 전에 받은 돈이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40을 받았어요. 40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은 그 은행이 투자한 돈 대부 비율이 얼마니까 50%니까 투자한 돈은 50이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500이죠. 500. 대출 비율이 50%니까 부동산 가치가 1000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0.08이 되니까 8%가 되는 거죠. 그래서 8.5%가 아니고 8%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당 환원율은 은행의 입장에서 1년간 번 돈이 저당 환원율이고 1년간 받은 돈이 40이고 그 다음에 은행 몫은 500이다. 그 다음에 지분 환원율은요. 그 지분 입장에서 이제 1년간 번 돈이에요. 그러면 1년간 지분 입장에서 환원했다는 건 세전으로 받거든요. 배당은 세전이거든요. 세전이 얼마라고 했어요? 17을 줬잖아요. 17을 줬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 지분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50%니까 50분의 17이니까 이거는 계산하면은 17 나누기 50 그러면 500이죠. 500 0.034가 나와요. 그래서 4.5%가 아니고 3.4%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공실률은요. 유효조소득이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전체가 그 잠재 총소득이 100이니까 100분의 5니까 5%죠. 5%. 아까 5니까는요. 이거는 5%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은요. 아까 영업경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경비가 38이라고 줬잖아요. 경비는 38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효조소득이 아까 얼마로 줬어요? 95로 줬거든요. 이거 계산하면은요 0.4가 나와요. 40%입니다. 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틀린 것이고 정답은 5번인데 자본 환원율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니? 그 자본 환원율에 우회가 물건 입장에서 1년간의 번 돈이기 때문에 우회가 순입니다. 순이 57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가 물건이 가격이에요. 밑에가 1000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0.057이 나오니까 정답은 5.7% 해갖고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해서 93번은 정답이 5번이고 실제 시험에 나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하나의 비율은 공부를 해봅니다. 9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부동산 가격은 그랬어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2100만원이래요. 부채 서비스액이 1200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세전이 계산이 되겠죠? 세전은 900이 되겠네요. 세전은 9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분 배당률을 줬어요. 지분 배당률은 위에가 세전이거든요. 밑에가 지분입니다. 그러면 지분 배당률이 2.5%니까 0.025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분 투자액을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지분 투자액은 결과적으로 세전을 지분 배당률로 나누면 되죠. 근데 세전이 아까 얼마라고 하자고요?
세전 900을 줬잖아요. 900을 가지고 0.202로 나누면은 지분 투자액이 3억 6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분 배당률을 가지고 지분 투자액을 찾아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분 비율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대출 비율이 40%니까 지분 비율은 60% 아닙니까? 그러면 지분 비율이라는 게 위에가 지분이고 밑에가 가격이잖아요. 지분 투자액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 얼마라고 했어요? 3억 6천이 지분 투자액이고 그것이 밑에가 가격이고 이게 0.6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가격을 구하려면은 3억 6천을 0.6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결국 가격이 얼마가 나와요? 6억이 되는 거다 해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분 배당률과 지분 비율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9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부 비율을 구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부 비율이라는 건 위에가 대출액이고 밑에 가격이에요. 근데 가격은 주었어요. 얼마입니까? 1억이죠. 그러니까 결국 대출액만 찾으면 되는데 이 대출액이라는 것이 밑에 주어진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통해서 대출액을 찾아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채 감당률은 위에가 순이고 부채 서비스액인데 근데 순은 얼마를 줬어요? 1000을 줬거든요. 감당률은 1.4를 줬어요. 그러면 1000을 가지고 1.4로 나누면은 부채 서비스액이 714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라고요? 714만 원이 나오고요. 저당상수 주었잖아요. 얼마 줬어요? 0.101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출액이 계산되는데 704만 원에다가 나누기 0.101을 하면은 대출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액이 7천만 원이 돼가지고 위에가 여기서 7천만 원 들어가고 밑에가 가격 1억이니까 결국 70%다 이렇게 찾아내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비율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만 뒤에 묶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강의 내용은 실제 시험에 나오면은 포기하는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하나의 지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천천히 떠듬떠듬 해보면은 용어가 훨씬 더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비율에 관련된 계산 문제를 마치겠습니다.